그리고 이제 1월달 되니까 막 인증이 막 올라와요. 와, 이렇게 화이팅하는 기분이면 나도 역시 화이팅을 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싫었어요. 막, 아, 왜 이렇게 열심히들 살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열광적일 줄 몰랐어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서 거길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든 거예요. 자꾸 이제 안 하려는 거를 찾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자, 안 된다고 생각을 든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바꾸고 싶었던 게 되게 강했나 봐요. 그때 저 이거 가져갔어요. 춘천 갈 때. 왜냐면 저한테 이제 이게 되게 친구 같거든요. 이제 뭐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데 나를 지켜주는 친구 같은 느낌? 안녕하세요. 올해 PDS 다이어리 6그룹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희정입니다. 이게 아마 그때 당시 링크를 받을 때 새해가 시작되기 전인 12월 중순인가 말쯤에 단톡방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그 내년에 대한 뭐 각오를 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인증하는 게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1월달 되니까 막 300명이 막 본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인증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한 생각으로는 와, 이렇게 화이팅하는 기분이면 나도 역시 화이팅을 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막 싫었어요. 막, 왜 이렇게 열심히들 살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열광적일 줄 몰랐어요. 제가 여름인가 신 박사님이 그 부산에서 빡독을 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부산에서 당일 빡독을 갑자기 여셔가지고 아침 10시 반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수원에서 부산 가는 KTX가 있지만 아침 10시에 도착하는 KTX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빡독을 가려면 새벽에 서울로 가서 KTX를 타야 돼요. 그럼 내가 또 서울까지 가는 거는 기차가 또 없어요, 수원에서. 찾아보니까 수원 터미널에서 아침 첫 차 5시 10분 차인가? 그걸 타면은 6시 조금 지나서 서울역에 도착을 해요. 그럼 나는 간신히 부산 가는 KTX를 타고 타이트하게 10시 반에 알려주신 그 장소에 도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아침 새벽에 뭐 5시에서 4시 사이에 택시를 타는 것도 겁이 되게 많아서 힘든데, 제가 거길 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창피한 건데 어떡하지? 버스가 안 다니까 택시도 못 타겠다 하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같이 걸어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아이고야, 되게 이게 울 게 아닌데 왜 이러죠? 참. 다시. 수원 터미널에 부모님이랑 버스 한 3정거장을 같이 걸어왔어요. 근데 이제 다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터미널에. 그러니까 다들 셋 다 벙쪘어요. 이거 차 운영하는 거 맞을까? 그때 또 한참 코로나 시즌이니까 운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차를 탈 수 없으면 이제 받아들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갑자기 이제 안내소에 이제 불이 켜지면서 차가 이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탔어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같이 오신 부모님이 두 분이 이제 어떡해. 두 분이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버스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는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서 거길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든 거예요. 제가 사실 거기까지 내가 왜 갔나 지금 생각해보면 자꾸 이제 안 하려는 거를 찾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자, 안 된다고 생각을 든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바꾸고 싶었던 게 되게 강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부산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딱 부산을 가니까 내가 여길 왔다고,
아침에 그런 걸 하면서까지. 그래서 1시간 책을 읽고 이제 신 박사님이 한 30분인가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부산이 아닌데 오신 분 이렇게 손을 들으려고 하는데 저는 저랑 뭐 몇 명 있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절반이 다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신 박사님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사진을 또 찍어주고 또 이러면서 든 생각이 저분은 굳이 또 왜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들 사진까지 다 찍어줄까 라는 생각도 이렇게 했죠. 그때 부산 경험을 토대로 어려운 일이 봉착하면 안 하고 싶고 도망쳐야 되는 101가지가 그냥 1초 만에 다 생각나요. 그럼 나는 이런 이유로 안 할 거야. 할 수 없어? 안 하고 싶어. 굳이 왜 해?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너가 이렇게 해서 갔잖아.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하면은 갈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도 한 번은 생각하자. 네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시나리오만 한번 짜보자 라는 식으로 제가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7월, 8월이 이제 넘어가요. 저는 몰랐는데 이 마라톤 대회가 가을에 많이 열리나 봐요. 근데 가을에 열리는 마라톤 접수를 여름에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장 열정이 끌어올릴 때니까 일단 막 접수해버렸어요. 막 서울 레이스인가? 서울에 하는 거 접수하고 춘천 마라톤 접수하고 일단 했어요. 그렇게 8월, 9월 하다가 제가 마라톤 접수한 걸 까먹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집에 택배가 오는 거예요. 제가 마라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유니폼과 배번호와 막 이런 게 막 오는 거예요. 순간 지금은 그렇게 뛰고 싶지 않은데 물건이 왔고 내가 돈 주고 이걸 샀구나. 그래서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일단은 가자 해서 춘천에 숙박을 이렇게 이어져서 하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부산에 그렇게 힘들게 간 경험이 없었으면 당연히 춘천에 뭐 숙박을 하면서까지 가고 싶지 않죠. 왜냐면 하루 숙박이 그때 갑자기 잡았던 호텔 방이 14만 9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ITX라는 걸 처음 타봤어요. ITX 타는 곳도 헤매는 거예요, 계속. 용산이라는 역도 처음 가보고.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게 설레이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너무 이렇게 힘들게까지 가서 뛰어야 되나. 동네에서도 뛰어야 되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힘든 과정을 내 발로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했어요. 그때 저 이거 가져갔어요. 춘천 갈 때. 왜냐면 기록하고 싶었어요. 나의 첫 숙박. 이게 이제 그리고 무섭잖아요. 저한테 이제 이게 되게 친구 같거든요. 이제 뭐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데 나를 지켜주는 친구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춘천 갔고 막상 이제 숙소에 도착을 하니까 두렵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혼자 나를 위해서 여행을 하여튼 이렇게 먼 곳까지 온 적이 없었구나. 그러면 앞으로 좀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저랑 어떤 한 분이만 같은 조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먼저 이렇게 뛰게 된 거죠. 갑자기 이분이 제가 페이스메이커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 속도에 맞춰서 뛰어주시더라고요. 뛰다가 4km, 5km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5km 이제 넘어가고 막 햇볕 쬐고 힘드니까 이제 숨이 차기 시작하니까 그냥 먼저 가세요라고 이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꾸 속도를 살짝 내는 거예요. 그럼 되게 미안한 마음에 나도 조금 이제 처지지 말고 걷고 싶었는데도 이분에 맞춰서 그래도 뛰었거든요. 결론은 이분 덕분에 제가 제 인생의 가장 빠른 속도 1시간 6분인가? 1시간 4분인가? 되게 빨리 왔어요. 그걸 PB래요. 그 가장 빠른 속도를 찍은 거를 PB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 뛰고 이제 만났어요. 만나고 뭐 사진도 찍고 했는데 제 페이스메이커를 해주신 분이 왜 저를 해주셨을까 했더니 이분이 그 춘천 마라톤 전에 100km 트레일 러너인가? 하여튼 이렇게 산을 뛰는 게 있나 봐요. 100km를. 근데 막판에 본인도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100km도 어떤 시간 제한이 있나 봐요. 근데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 그것도 시간 제한 안에 못 들어올 정도로 되게 먼 길로 딴 길로 갔었나 봐요. 그런데 저 이제 이렇게 마지막 피니시선 그때쯤 됐을 때 그분의 동료였나 봐요. 동료 두 분이 이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동료 두 분이 이분의 손을 잡고 피니시 라인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되게 좋았다라고 하셨고, 그 경험을 혹시 본인이 받았던 경험을 그대로 저한테 혹시 주신 게 아닐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썼던 계기가 6월 1일부터예요. 왜냐면 이제 6월 1일 날 쓰게 된 이유가 저희 짱이 주민숙 그룹장이 계세요. 그 그룹장이 아마 66 챌린지 이렇게 작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이제 앞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글을 쓰겠다고 저희한테 이제 선포하셨어요. 앞에 스티커를 동그랗게 붙이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붙이면서 매일 하루하루 블로그에 남긴 글 링크를 같이 올려주셨어요. 그분도 역시 글을 원래 좀 쓰시는 분 같지만 힘들다는 표현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원래 글 쓰는 사람들은 원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울면서까지 쓸 정도로 본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다가 그분이 이렇게 힘들게 쓰는 걸 보고 그럼 나는 요 칸만이라도 한 달 동안 한번 채워보자. 저분은 블로그에 글을 쓴다면 나는 내 다이어리 하단에 있는 요 조그만 요 박스를 한번 채워보자는 다짐으로 6월 달부터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왠지 내년에는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신 박사님이 뭐 기대가 된다. 근데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제가 다음에 내가 뭘 할지 기대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이거를 거의 다 써갈 때쯤 나의 내년이 너무 기대된다 라는 걸 제가 다이어리에 쓴 기록이 있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계속 앞에서 얘기한 가치관과 뭔가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씩 지금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찾는 과정이 왠지 조금은 즐겁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저 이 인터뷰를 하게 된 것도 저처럼 막 이렇게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상은 우리가 많이 보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왠지 이거를 같이 구입을 해서 내년에 단톡방에서 제가 느꼈던 이런 감정들과 이런 과정, 경험을 같이 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했어요.